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일행 3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서 주요 사건 사고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현직 경찰관의 마약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모임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참석자들이 있었는데요. 3명 중에 2명이 구속이 됐죠. 2명 어떤 혐의를 받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마약 장소에 대한 그 제공, 그리고 전반적인 이른바 그 마약 파티에 대한 그 기획, 그리고 그 마약을 제공한 뭐 이런 그 혐의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인 것이죠. 예. 그 3명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2명은 발부가 되고 1명은 이제 그 기각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정모 씨 같은 그 경우 이 그 아파트의 사실 임차인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집주인이라고 하는 뭐 장소의 구체적인 뭐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과거에도 마약과 관련된 일정한 그 전과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관한 일정한 유통, 매매 등에 관한 식견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모 씨 같은 그 경우도 역시 그 발부가 되었는데요. 그 이모 씨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이태원 그 클럽에 그 방문을 해서 그 마약을 뭐 구매한 것 같은 이런 정황도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증거 인멸 등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이제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기각이 되었던 이제 그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행위 자체를 인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깊이 반성을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수사 당국에서는 이 김모 씨에 그 관해서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되면 이 정 씨, 김 씨, 그 이모 씨가 이번 그 마약과 관련된 모임과 파티, 기타 여러 가지에 관한 실질적인 기획과 제공을 한 이른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뭐 주모자라고 일단 판단을 해서 영장의 청구가 이루어진 이런 상황으로 요약이 됩니다. 네, 그 영장 기각된 김모 씨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일단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도주 우려가 없고 아무래도 정 씨에 비해서는 정 씨 같은 경우는 아마 과거에도 그와 같은 마약과 관련된 위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상습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뭐 그런 행위 기여에 있어서 뭐 차별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른 또 그 증거도 발견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다시 또 지금 수사기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영장 청구를 다시 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결국은 지금 전체 인원이 21명이라고 보면 지금 그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의 그 전개 그 상황에 따라서 아마 지금 기각된 김 씨에 대한 영장 청구에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이 모임이 마약 파티라고도 불리더라고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들이 발견이 됐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특징을 요약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역을 하게 되면 이것은 파티용 그 마약이다라고 이제 요약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두 종이 아니고 이른바 5, 6, 7개까지 지금 일단 추출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본다면 마약을 상당 부분 그 그룹으로 마약을 이제 집단 마약도 이제 하나만 복용하는 경우와 2개만 복용하는 3개 복용하는 경우 이것의 어떤 환각 그 효과라든가라고 하는 점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큰 틀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른바 그 마약 문화가 상당 부분 지금 지역마다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나쁜 의미에서 지금 진화 발전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 화면으로 나오지만 엑스터시, 뭐 필로폰, 뭐 케타민, 뭐 등등 그러면 이것이 합쳐지게 되면 또 사실은 이 융합적인 환각작용도 있게 되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된다면 혹시 새로운 또는 각자가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또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 왜 집단으로 했느냐 이 점을 저는 또 짚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모임이 있으면 서로 신입 회원 간의 소개도 하고 신입 회원 간의 정보도 교류를 하는데 이제 이것은 단순한 이 마약을 위한 즐기기 위한 파티를 넘어서서 어떤 면에서는 이 마약 수사에 대한 대비책 또 어떻게 하면 마약을 쉽게 찾을 수 있느냐
이러한 정보 공유도 함께 그 연계하는 뭐 그런 식의 지금 그 마약의 그 집단 투약의 모습들이 지금 서울 시내에서도 곳곳에서 지금 그 보여지고 있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봤을 때 예. 그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개인이 단독으로 또 투약하는 또 2인, 3인이 아니고 아예 지금 20명이 그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소개도 하는 거죠. 예. 또 그 신입 회원에 대한 뭐 환영도 하고요. 또는 이 자신에 대한 일정한 정보에 대한 공유와 확신도 갖게 되는 예. 뭐 이런 것으로 나쁜 의미에서 진화 발전한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당한 규모로 발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마약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파악된 걸로 21명까지 여기 참가자가 밝혀졌더라고요. 이런 모임이 그러면 이제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뭐 처음에는 8명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8명이 있는 것으로 또 발견이 됐고 뭐 등등등등 점점 확대되고 있는 수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뭐냐? 처음부터 다수가 모였었고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남에 의해서 또는 지금 이번 같은 사항은 경찰관이 소위 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중간에 나름대로 도주를 하거나 빠져나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얘기는 처음에 그 8명이 정확한 수라기보다는 20명 이상이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었을 네. 크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신고된 경우가 아침 뭐 5시 반이라고 하고 예. 그 현장에 그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이제 그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 본다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경위로 처음 모이게 되었고 예. 누가 그 주도를 했고 또 누가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 그 확산을 했는지 이것이 이른바 그 유통망에 대한 한 수사의 한 방편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이 모임을 잘 들여다보면 마약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좀 알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이른바 그 하선을 타고 올라가는 예. 수사라고 우리가 지칭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상선을 타고 내려가는 수사라고 마약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른바 그 핵심 유통책을 검거를 해서 그 유통책이 밑에 있는 그 조직책 또는 현실적인 배분책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수사라고 이제 봐야 네. 되겠죠. 근데 이번 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각자가 이제 구입을 한 것인지 또는 각자가 구입을 해서 갖고 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로부터 이제 구입을 했고 이 구입을 하게 매매한 그 대상자는 또 누구로부터 결국 받았느냐 이렇게 밑에서부터 하선을 타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 수사가 지금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시작이 그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예. 지금 어쨌든 그 최근에 그 국내의 그 마약 환경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확대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밑에서부터 타고 올라가는 하선에서 올라가는 수사도 중요하지만 아예 지금 보게 되면 여러 지금 그 국제 단체가 연합 종횡을 해서 예. 소위 말해서 한국을 하나의 중요한 마약 소비지로 표적을 해서 아예 그냥 뭐 중국, 뭐 나이지리아, 캄보디아에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마약 그 총책들이 아예 이제 한국을 표정해서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그러면 이런 마약을 각 나라의 총책들이 서로 간에 공유를 하는 뭐 이런 형태로까지 이제 진화 발전했기 때문에 예. 이 하선을 타고 올라가는 수사 동시에 또 상선을 타고 내려가는 예. 수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에서 봐야 되는 게 마약이 지금 얼마나 대규모로 유통돼 있는지 이 부분도 봐야 하지만 경찰관이 추락한 경위에 대해서도 좀 밝혀져야 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게 그 참가자들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네, 현재까지는 일단 구술 증거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경찰관이 그 추락을 하기 직전에 있었던 공간, 예. 그것이 한 뭐 아파트의 한 방 같은데 그곳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과연 이제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밝혀야 할 것이 결국은 혹시 타살의 가능성은 없는가에서부터 즉 뭐 단순한 사고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혹시 밀었던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밀었던 것인지 이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이제 하면은 지금 마약을 이 투약을 했기 때문에 이 경찰관 역시 이른바 특별한 마약을 이렇게 투약을 하게 되면 예. 그 현실적인 판단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 또는 본인이 예를 들면 환상을 보거나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충동 자체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망한 경찰관의 마약 투약 여부가 밝혀졌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구술 증거뿐이 예. 없다는 거 하는 거죠. 부검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네, 되는 그래서 거죠. 이제 정밀 부검을 통해서 예. 일단은 사인 자체는 왜 아무래도 그 추락하면서 이 충격에 의해서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약을 실제로 투약했는가의 그 여부가 이제 중요합니다. 예. 지금 정황 증거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경찰관 그 개인이 일정한 마약을 검색을 했다라고 하는 디지털 포렌식의 일부 결과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구매를 했는지 예. 또는 실제로 투약을 했는지 이 부분은 이제 그 정밀 그 부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그 내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자타살 여부에서부터 투약 여부까지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공간에 누가 있었는지에 관한 뭐 이런 수사는 현재까지 아직 어느 정도 진척이 예. 됐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망한 경찰관의 마약 투약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런 모임에 경찰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마약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적발되는 일들이 쭉 이어졌잖아요. 관련한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상당히 좀 뭐 충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그 공적인 안정성 또 사회적인 건강을 먼저 지켜야 될 예.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마약을 밀수를 한다든가 또는 마약에 관한 일정한 뭐 유통을 했던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 제일 많은 그 부류가 그 지방 그 정부 공무원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청에 있었던 그 공무원, 예. 심지어 그 법무부 이제 교정 담당을 했던 뭐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그 측면에서 봐서는 사실상 질병을 치료해야 할 의사가 질병을 퍼뜨리는 이런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의 또 다른 그 함의점은 우리 그 사회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안전한 것이 없는 마약이 침투되어 있었다. 즉 바꿔 얘기하면 마약 청정국은 아예 옛날 그 이야기고 예. 바로 우리 그 눈앞에 우리 바로 옆에 결국은 이 마약 사범이 이렇게 좀 들어와 있구나. 뭐 그렇다고라고 봐서는 정말 그 국가적인 그 의제로 그 삼아서 마약에 대한 그 대책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뭐냐면 이 공급에 대한 억제, 수요에 대한 차단. 그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좀 중요하게 제가 그 할 이야기 많이 있는데 예. 뭐 시간 관계에서는 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간공에서 다음 사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얘기해 볼 텐데요. 이게 약물에 취한 상태로 그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을 했고 20대 여성을 이제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건이었죠. 일단 지금 경찰에서는 병의원 10곳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일단 이제 그 이른바 그 롤스로이스 뭐 남 뭐 이렇게 예. 지금 언론에서 뭐 칭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의 지금 그 혐의점은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죠. 예. 소위 말해서 그 위험 운전 치상, 또 도주 치상 뭐 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뺑소니 이 사건인 것이죠. 또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봤더니 그 마약류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 정황점들이 드러나는 거죠. 예. 당일 날에도 본인이 그 주장하는 바는 그 성형외과 의료 목적이다. 등에서 의료 목적으로 뭐 특정적인 약물을 뭐 처방을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온전한 정신 상태가 그 아니었기 때문에 즉 시시변별 또는 공관 능력 그래서 바로 추돌을 하고 결국은 조치도 안 하고 뭐 일정한 뭐 전화를 했는데 네. 그 전화하는 모습이 아마 그 여러 병원들하고 말 맞추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혐의점을 잡아서 예. 결국은 이제 지금 이루어지는 그 수사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신모 씨가 처방받았던 그러한 병원 약 10곳이 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10곳을 대상으로 이 입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그 세 곳의 그 병원에 있어서는 그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향정신성 의약품의 예. 오남용의 그 가능성에 있어서 의사와 일부 병원이 일정한 조력을 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또 다른 수사의 좀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 이게 지금 여드름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다졸람, 디아제팜 그리고 케타민 이런 성분들 검출됐잖아요. 이런 게 여드름 치료에 쓰입니까? 결국은 이제 일정 부분 의료 목적으로 글쎄 그것은 의료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될 목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빙자를 하는 거죠. 예. 사실은 그것의 목적이 아닌데 처방을 받아야 되니까 예. 또는 그 의사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일정한 뒷돈의 대가를 예.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남용을 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른바 네.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집중하는 약이라고 펜타닐 같은 걸 처방을 받는데 네. 사실 그거를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흡입을 한다든가 이러면 더 심각한 중독성이 생기는 거죠. 예. 그 역시 공식적인 목적은 중추신경 그 치료제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지금 유해성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펜타밀 패치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비슷한 맥락에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신모 씨가 코에
코인 관련 사기 혐의에도 연루가 돼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신모 씨의 그 행적을 지금 조사와 수사적 관점을 봤더니 이건 어떻게 본다면 한두 가지 범죄가 아니고 예. 어떻게 본다면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 지금 범죄적 행위에 연관되어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지금 그 말씀은 그 하신 바와 같이 예. 이 신모 씨가 사기로 예. 고소를 그 당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 그 일단 조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사기 그 피해액이 일부 뭐 보도에 의하면 뭐 100억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지금 신모 씨의 그 일당이라고 표현을 하면 예. 그 이 사람들이 그 코인에 대한 구매 대행을 하고 코인을 팔았는데 그러면 약정에 의해서 일정한 그 금액을 의뢰했던 의뢰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지급하지 않고 다 가져갔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혐의가 목적이 돼서 지금 그 강남경찰서에 가면 고소가 또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이게 젊은 사람이 20대 후반이 물론 이제 돈이 많을 수도 있지만 지금 롤스로이스 차 뭐 수억 원대 또 이 친구도 뭐 수억 원대 차가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제 또 뭐 추돌 사고가 났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뭐 흉기 난동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또 신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그 집에 현금이 어떻게 그 1억 원 뭐 이상이 있었다. 예. 그러다 본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생겼던 그 이유가 이와 같은 소위 그 코인 사기의 편취액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뭐 추정을 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마지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부모입니다. 이 학부모의 그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이 어제 등장을 했고요. 없어졌다가 또 다시 2차 계정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정보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일반적으로 지금 그 시민 국민의 공부는 이해할 만합니다. 예. 왜냐하면 학교 현장의 그 선생님들이 악성 부모 민원에 의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한두 번이 아니고 예. 계속 그 반복 발생을 하는데 그 악성 민원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사 표현 또는 뭐 응징 감정 또는 사법 정의 즉 사적인 제재라고 하는 정의적 측면에서 한번 이해한 봄직도 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사실상 면밀히 따지고 보면 이 또한 파생적 범죄를 가하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직 확정되지가 않은 그 상태에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이게 상황이 2차 있고요. 가해로 2차 가해로 이어지잖아요. 이어지고 실제로 지금 4명이 이른바 그 악성 학부모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한 분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또 반박 입장문도 발표한 걸 보면 이것은 또 무고한 사람이 또 피해가 될 수 있고요. 뭐 그것을 떠나서 지금 게시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살인자라고 또 칭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사촌, 팔촌의 얼굴까지 다 공개하겠다. 뭐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또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의 또 혐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모욕죄의 혐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얼굴의 사진이 공개 만약에 더 많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동의 없이 타자의 초상권이 침해되게 된 이러한 또 민사소송의 또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공분을 자아내는 대목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적 제재 자체는 사실상 온당치 않은 것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공적 기능이 잘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적 응징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 그 교원 지위와 관련된 그 법안 4개가 빨리 뭐 통과가 된다든가 또는 지금 그 가해 악성 부모로 칭하게 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지금 수사에 대한 결과 자체도 다소 뭐 흐지부지 되는 듯한 이런 모습도 상당 부분 있다 보니까 부득불 이렇게 그 개인이 사적 응징을 하는 이와 같은 불합리와 또 다른 사회적 병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어쨌든 이와 같이 사적 응징을 하는 것은 예. 법적으로 위법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지금 관련 당국에서도 이번에 그 교사의 지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지원 대책을 빨리 적극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우리가 YTN에서 봤지만 그 예.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지금 강조점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처럼 우리 학교가 안전해야 우리의 미래가 그 안전하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저출산 사회에서 하나하나 아이가 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제대로 교권을 발휘하고 학생들의 인성도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그 사회에
약속, 제도, 관심이 모아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